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는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예상대로 모레 오전에 남해안 지역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한 뒤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에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안에선 순간 최대 시속 126km의 강풍이 불겠고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230km 해상에서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26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겠고 다음 날 새벽 서울 북동쪽 40km 부근을 지나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변동 가능성이 있어 한중일이 내놓은 예보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기상청은 가장 동쪽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영향을 주냐에 따라 앞으로 태풍은 미세하게나마 서쪽 또는 동쪽으로 조금씩 이 예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남해안, 10일 새벽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경상권, 충청 남부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전부터 충청권 전체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차례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9일 밤 시속 144km,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매우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4일간 최대 600mm의 비가 예보되는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라, 경상권에는 300mm 이상, 수도권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점차 모든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를 조기에 중단시킨 것 역시 태풍 카눈이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이 오전부터 잼버리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텐트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조기 철수를 앞둔 참가자들은 자기 몸만한 짐을 이고 땡볕을 걸어가 버스에 오릅니다. 급작스런 조기 퇴영에 대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공지를 받았어요. 날짜 자체를 다 비워놓고 온 상황이라서 그만큼 생산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시작돼 온종일 내내 계속된 잼버리 참가자들의 철수는 저녁 8시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저녁 7시 기준 895대의 버스가 참가자들을 태우고 새만금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8% 수준입니다. 다만 해외 참가자와 지도자들은 오후 4시쯤 모두 버스 탑승을 마쳤고 현재는 연맹 관계자들과 운영 요원들이 이동 중입니다. 조직위는 당초 철수에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내다봤지만 행선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전에 행선지에 대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다소 속도가 늦었습니다만 호우 등에 취약한 새만금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철수가 결정됐지만 중단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폭염 환자 수백 명이 속출하고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샤워실, 거기에 성범죄 논란까지 터져나오면서 대회 나흘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영국은 폭염과 위생을 이유로 퇴영을 결정했고 세계 연맹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미국도 철수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위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세계연맹 측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위는 서울을 포함해 8개 시도 128개 숙소로 뿔뿔이 흩어진 3만 6천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박물관이나 청와대 관람 같은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와 더불어 잼버리 폐영식을 진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젊은 초임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은 일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은 교육청에 두 교사의 죽음을 모두 추락사라고만 보고했고,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교육부의 자살 교사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탓이 아니다, 교사 개인의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는 학교 현장.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학년 3반 담임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는 단순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유도 사생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더라고요. 지나치게 돈밖에 모르는 똑똑해가지고 좋으셨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말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사망 10일 전 김은지 선생님은 자신의 우울증을 기록하듯 일기에 남겼습니다. 2017년 부임 한 달 만에 우울증 시작, 2018년과 19년, 끝으로 2021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모두 담임을 맡았던 때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도 뭐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항의가 오고 고소한다고 편애한다고. 2020년엔 불안장애 치료 중이라고 사정해 영어 전담을 맡았고 우울 증세도 없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은 당장 학교는 때를 치라고 그랬지. 그런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하겠어요. 네. 6개월 만에 또 발생한 옆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이번에도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유족들에겐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손실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투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인은 쉬는 날이 없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손실을 조금 봤다고 받으면 하지만. 결론은 학교에선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원초등학교 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유가족은 조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장이 거기서 그렇게 유가족들은 윽박질러 버리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대항을 해요. 두 선생님의 죽음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국회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 사망 현황.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28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28명 명단엔 김은지 선생님도 이영승 선생님도 없습니다.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단순 사고사로 분류됐습니다. 추락사고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진상조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자살 리스트 거기에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영승 선생님은 아예 사고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죽음의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진 겁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이영 선생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의도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망 사유가 사고 또는 기타로 분류된 선생님은 경기도에만 16명 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5년간 12명의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살과 별도로 추락사만 4명이 더 있습니다. 사고사도 2명,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된 교사는 15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자살인 경우가 실제로는 몇 명이나 더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사망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만 받지 어떻게 사망하셨느냐까지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확인할 의무도 없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사는 전국에 100명. 하지만 두 선생님처럼 실제로는 자살이지만 추락사나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빠졌고 전체 학교의 24%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세이처 그거 보면서 장소만 다르지 우리 아들하고 똑같구나. 부모한테 시달리는 거나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나 관리자들이 무관심하는 거나. 한 초등학교에서 옆반 담임 2명이 목숨을 끊은 건 극히 이례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은 은폐되고 아무도 그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런 방치와 무관심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는데 항명 사건으로 뒤바뀌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1사단장을 수사 기록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늘은 현장 지휘관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이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만났습니다. 김규환 사령관은 자신도 난처하다면서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것으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이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령관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범철 차관이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첩 이후에 찾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단 관계자가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오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군기강 문란을 이유로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아직 감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데요.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MBC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질감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3일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문답서를 작성했는데 질문의 내용을 왜곡해서 제가 한 답을 왜곡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건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자료엔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임원 3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참고 자료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검찰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확실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내부 지침 수준이었던 수사 참고 자료 관련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공식화되면서 감사원이 수사기관과 동일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감사원 내부기구의 견제와 감시 없이 감사원 조사에서 바로 검찰 수사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진을 교체하고 나아가 MBC 경영진을 교체해서 결국은 MBC를 정권의 뜻에 맞는 조직으로. 방문진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MBC의 자료를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를 더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임된 KBS 윤석년 이사 후임을 추천하고 자진 사퇴한 임정환 박문진 이사 후임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재구성을 위한 방통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